안녕하세요. 인사지의 김교수입니다. 북촌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은 지은 지 얼마나 된 집일까요? 155년 된 집입니다. 북촌에서 유일하게 19세기에 지어진 집이에요. 1870년대에 지어졌답니다. 북촌에서 가장 큰 한옥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4,664제곱미터, 그러니까 예전 단위로는 1,411평입니다. 궁궐이 아닌 일반 양반집은 99칸까지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집은 무려 375칸입니다. 그럼 북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그 한옥은 어디일까요? 안국동 윤보선가입니다. 안국동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한성부 북부 안국방에서 비롯된 명칭인데요. 안국방은 현재 안국동과 제동, 화동의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었습니다. 안국동 윤보선가는 여흥 민씨 집안의 민영주가 지었다고 합니다. 민영주가 살던 골목 하나 아래에 있는 감고당에서 살던 친척이 왕비가 되었는데 바로 여흥 민씨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의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장인은 여흥 민씨 민치구이고 그 동생이 민영주의 할아버지 민치우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주는 명성황후의 친척 조카뻘이자 대원군 쪽으로도 처조카뻘이었습니다. 민영주가 집을 지을 때 고종이 궁궐을 짓는다며 라고 묻자 민영주가 대궐이 아니라 절이올시다 라고 대답해서 고종이 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민영주의 별명이 악착같이 모은 재물로 부처처럼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민부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영주가 이 집의 기둥에 성현이 쓴 책을 읽고 어질고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라 라는 뜻의 독성현서 행인의사라고 쓴 주련을 걸어 놓았대요. 주련은 주로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서 걸어 놓는 글귀이죠. 친일 관료이자 정치인이었던 윤치호가 이걸 보고 웃었다는 이야기가 윤치호 일기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민영주 다음에는 박영효가 이 집의 주인이 됩니다. 박영효는 금능위 정일품 상 보국 속록 대부에 봉해졌던 친일파 관료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철종의 후궁인 수기 범씨의 딸 영해옹주와 결혼했지만 3개월 만에 사별했는데요. 고종은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의 역사적 회오리를 거치면서 이 집을 박영효에게 하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박영효의 측근이자 내각 고문이던 일본인 스네야 모리후쿠의 집이 되었다가 소유권이 대한제국 황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종이 대한제국 농상공부 고문 갓도 마쏘에게 이 집을 넘겨줍니다. 1907년에는 일본에서 귀국한 옛주인 박영효가 이 집에서 잠시 머물렀고요. 집 소유권은 다시 경성직류 주식회사 주주였던 김용달과 조선 귀족이었던 조동윤에게로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후 1910년경에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친인 윤치소가 매입했습니다. 그 후에도 박영효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고 하네요. 윤보선 전 대통령은 7, 8살 때부터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구한말 세도가의 위세가 드러나는 이 집은 건축 양식과 주거 생활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큰 집입니다. 집에 있는 각 건물의 겉모습은 전통 기와 지붕의 목조 한옥입니다. 세부 장식과 생활 가구 등은 생활이 편리하도록 영국식 또는 중국식의 한국의 전통 기법을 보탰고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견문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격식을 갖춘 다이닝룸의 샹들리어와 벽난로는 서구적인 느낌입니다. 다이닝룸 중앙에 있는 식탁은 한국의 전통 자개상을 서양의 입식 문화에 맞춰서 식탁으로 제작한 것인데요. 식탁과 의자의 동양적인 곡선과 상감이 한국의 전통미를 보여줍니다. 바깥 사랑채에 걸린 남청헌이라는 편액은 순조가 쓴 어필이고
김옥균이 쓴 진충보국이라는 현판도 걸려 있어요. 집에는 수술대문간채와 행랑채, 바깥사랑채, 안사랑채, 안채, 별당채, 광채 등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술대문간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입니다. 수술대문간채는 기역자형으로 구석되었는데 중앙에 대문이 있고 옆에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을 두었습니다. 행랑마당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사랑채가 있고 이 사랑채에는 작은 대청과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채 뒤뜰은 잔디를 깔고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영국식으로 꾸민 정원에는 매화나무, 향나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성된 근대적인 조경 양식이라고 합니다. 안채는 처음 모습에서 많이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건넌방 앞쪽에는 대청, 큰방, 루마루를 두었고요. 겹쳐마 팔짝 지붕인 안채의 외벽은 붉은 벽돌로 보수되었습니다. 안채의 서쪽 사이담 너머에 있는 일자형 별당채도 많은 부분이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안국동 윤보선가는 건축문화사뿐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서도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한국 최초의 민주정당인 한국민주당의 산실이었습니다. 박영효가 반란을 꿈꿨던 사랑채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야당의 사무실 겸 회의실로 쓰였습니다. 이곳에서 민주화 운동도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골목 건너편 100년 된 출판사 명문당에 옥탑을 짓고 상주했습니다. 사랑채 앞에 있는 향나무는 이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가림막으로 심어졌다고 합니다. 사랑채 앞의 연못가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가족들이 모였던 곳이고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자주 드나들어 한국 야당의 회의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치소가 집을 산 뒤에 4대째 자손들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루 북전마을 축제 때 집을 공개하는데요.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로 지정될 당시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 부인 이름인 안국동 공덕귀가였다가 나중에 안국동 윤보선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집은 국가사적입니다. 안국동 윤보선가는 윤보선길 62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